자, 어제 의원총회 했잖아요. 어제인가 그제인가 저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 동의안. 예. 그제네요, 그제. 여기서 의총에서 이재명 사퇴하라는 얘기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사퇴하라 이건 아니고 혀는 되게 길어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생각 끼치는 척하면서 이재명 사퇴하라 이런 건데, 근데 그 대표적인 총대를 맨 게 서른이었다고 하죠. 참. 그러니까 그 서른 의원이 그 이재명 사퇴하라는 그 논리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가소롭기도 하고 좀 귀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인생 100세 시대인데 지금 이재명 의원 지금 60도 안 돼가지고 젊지 않냐. DJ 봐라, 김영삼 봐라, 노무현 봐라. 다들 늙음하게 대통령 됐지 않냐. 지금 벌써 대통령 돼가지고 나중에 뭐 할래? 이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상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있어. 그냥 딱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더만. 최근에 윤영찬도 그렇고 서른도 그렇고 이제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해. 저 이원우까지. 근데요, 민주당이 가장 망하는 길 중에 하나가 조중동의 시각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조중동의 시각에서 여기서 말하는 반개라는 게 반개혁파예요. 수박의 대체어니까요. 수박이라는 말을 안 쓰려고요. 내가 좋아하는 수박이라는 말을 민주당이 쓰지 말라 그랬어. 안 쓰는 게 아니라 수박을 내가 너무 오염시키는 것 같아서 반개. 근데 반개는 뭔가 맛이 안 느껴져요. 한 개가 아니고 반개. 반개혁 세력. 근데 한번 봅시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얼마 전에 이런 보도 있었죠. 이정근 노트의 실명 의원들 이원욱, 김병욱, 서른, 김영진, 고영진이 연루됐다고 보도가 나왔잖아. 그래서 서른이 난리가 났었죠. 막 기자회견하고 막. 자, 서른 한번 읽어줘봐요. 저는 지금부터 이정근과 관련된 모든 내용에 제 이름이 오르내린다면 저 서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거짓 선동, 명예훼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절대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40년 정치 인생을 모독한 이 허위사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것입니다. 이 사건 나왔을 때 민주당에서 서른 의원직 사퇴하라고 한 사람 있어? 심지어 없어요. 나까지? 아무도 없어요. 나는 내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저거 분명히 정치 보복성 검찰발 기사다. 내가 아무리 서른을 싫어해도 서른 구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사실 그게 상식 아닙니까? 근데 서른이 이번에 뭐라 그랬냐면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 이래견 혁신위원장 사태 등을 거론하면서 이제 이재명 물러나야 된다. 근데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김남국은 이재명 측근이니까라고 공격하기 바빴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도 사실 이런 맥락이 있는 거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현 대표가 가까운 사이다. 그래서 이재명을 흔들 용도로 기다렸다는 듯이 흔들어 댔던 놈들, 그런 놈들이 저런 사건이 연루됐을 때 민주당 사람들이 저런 의혹만으로 서른 사퇴하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길 가든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한테 발 걸어놓고 너 넘어졌으니까 사퇴해, 이렇게 하는 가해자들의 논리인 겁니다 지금. 이원욱 뭐 방송 나가가지고 선당 후사로 스스로 물러나면 당으로선 바람직하다. 대체 어떤 뇌피셜일까요? 근데 저런 거 진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내 그 국회 내에서 의원총회나 개별적인 모임 내에서 뭐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된다, 사퇴해야 된다 이야기하고 싸우고 토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외부의 방송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완전 다른 이야기거든요. 저건 명백한 해당 행위 아닙니까? 아까 그 명단에도 있었지, 이원욱. 예. 당신 연루됐으니까 사퇴. 마찬가지예요. 반면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사퇴 요구 동의 못한다. 이런 주장에 징계를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혁신위원장 이래경 건을 중심으로 그 후로 스멀스멀 소위 반개들이 뛰쳐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언론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중동의 먹잇감이 되지.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사퇴, 쉽게 표현하면 이재명 리더십을 흔드는 정도로 지들이 쓰인다는 걸 알면서도 저렇게 비열한 짓을 하는 거예요. 특히나 저렇게 노골적으로 언론에 인터뷰하면서 당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 그리고 사퇴를 요구하는 그 이유도 타당하지 않은데 막무가내로 사퇴를 요구하는 것 자체는 명백한 해당 행위고 저것도 윤리감찰위원회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네. 왜 안 하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임기가 1년도 안 됐는데 77.77%.
그 숫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기억 못했을 거예요.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뽑아주고 잘해보라고 하는 과정에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말을 삼가하고 있다고 하죠. 내부 문제에 대해서는. 윤석열만 공격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망은 그런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모종의 결단이 멀지 않았다. 실제로 그런 거죠. 계속 듣고만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에서는 한 포인트만 딱 잡으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기대하는 건 대의원제 폐지 같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제도 변화 같은 거. 그러니까 모든 그 당내 분란을 한 큐에 싹 다 잠재울 수 있을 만한 큰 포인트 하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갑석 최고위원이 또 준동을 해가지고 또 뭐라고 씨부리던데. 어이 갑석이 형, 어이 고향 형님, 윤석열하고 싸울 생각은 없나? 그게 뭐냐면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하면 금방 바로 실시간으로 기자들한테 생중계되는 이 시스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야, 송갑석 오늘 진짜 실망스럽네. 내가 오죽했으면 농담으로 한 말이지만 내가 광주 출마한다는 소리까지 나올 정도 되게 열받아 여기 저런 짓거리가. 오늘 그 혁신위에 대해서 총선적 마지막 기회고 당원보다 국민이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고위원이 누가 뽑아서 최고위원이 되는 겁니까? 당원이 뽑아서 되는 거고 본인도 이 사람 지금 서구갑이죠 광주 경선 안 했습니까? 당원의 힘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당비는 우리가 왜 내고 있는 거죠? 이상하게 운명적이다. 저번에 양양제 지역구 사시다가요 우리 어머니가 네. 송갑석 지역구로 이사 가셨어요. 출마하라는 한해 뜻인가 보다 진짜. 아유. 언제부터 그 광주가 그렇게 오염됐습니까? 광주 시민들을 좀 반성해야겠네요. 적당히들 합시다. 뭐냐면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저 사람들한테 선당후사가 없어요. 내가 총선 때 공천받는데 불리하지 않게끔만 그럴듯한 말로 혀를 길게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들은 뭐가 뒤가 구린지 윤석열 비판은 잘 못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임선숙 최고위원 말고 호남 몫으로 송갑석을 딱 앉혀서 사람들이 이런 게 있잖아. 잘하겠지. 니들이 그렇게 징징대니까 내 비명계 소위 말하면 반계로 하나 바꿔줘. 그러면 뭔가 그 안에 들어갔으면 내용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에 휘둘리면서 조중동 보란 듯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니까요. 근데 광주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광주 시민들은 제대로 된 사람만 내려오면 송갑석 뽑아버리고 다른 사람 올리겠다고 벼르고 있어. 엄청 대단한 찰각인 거예요. 송갑석 위원님께서는 당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하셨습니다. 당에 있는 그 당원들한테도 선택을 못 받았는데 저도 송갑석이라는 이름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국민들은 뭐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원보다 국민이 우선이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당원보다 국민이 우선이라는 건 이론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진짜 헛소리예요. 그럴 거면 정당 구성을 왜 하며 당원들한테 당비는 왜 받고 당대표를 뽑는데 왜 당원 투표를 왜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저런 개소리 하는 거야. 공천만 되면 무조건 당선되니까. 총선은 지지층을 결집시켜서 이기는 거라고. 선거의 기본. 민주당 입장에서 윤석열 저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민주당이라도 의석 많이 만들어주자. 이재명 억울하다 같은 지지층이 결집해서 이재명 찍었던 그 다수가 투표장에 나가면 총선 우리가 압승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니까 자꾸 중도층 이야기를 헛소리 하는 거고요. 자, 체포 동의안 표결을 한번 볼게요. 난 저게 되게 열받아요. 저기 보면 용관석 체포 반대표가 145표죠. 이승만 155표죠. 그럼 민주당 현재 내에서도 찬성표 던진 인간이 있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 저 사람들이 민주당을 망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관석, 이승만에 대한 마땅한 특별한 증거도 없어요. 그저 녹취록 같은 데서 등장하는 정도로 끝이란 말이에요. 언론한테 요즘에 뭐 저 송영길 뭐 무슨 연루가 된 것처럼 최근에 언론 보도 막 몇 개 나왔잖아요. 예. 압수수색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윤관석은, 이승만은, 송영길은 어떤 걸로 조사를 받는가를 찾아보고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새날도 안 보잖아요.
우리 같은 방송을 안 봐. 조중동을 보니까 엄청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자들이 똑같이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똑같이 찬성했던 거야. 이걸 정치적으로 무슨 심판 보시는 분들이 뭐 하냐면 뭐 검찰한테 어차피 구속 못 시킬 걸 빌미를 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까먹으신 게 있어요. 뭐냐? 명분을 까먹은 거지. 체포할 만큼의 문제가 안 되는데 국회에서 이 사람들 검찰 아가리에 던져주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검찰의 수사가 지금 여론 선동, 여론 재판이지 제대로 된 수사가 있습니까? 뭔 말이냐면 이걸 생략한 채, 이 명분을 생략한 채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는 거를 이재명 대표, 이성만, 윤관석 이분들을 체포해 가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문제를 먼저 지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누구 차례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니들 뜰뜰 뭉쳐서 좀 싸워보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하지 않고 지금 내부 분열 나오죠. 혁신이 왜 만들자고 했습니까? 처음에 돈봉투 사건 터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야 이거 이재명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리더십 때문에 혁신이 만들자고 했어요. 그런데 돈봉투 체포 동의안에서 부결시켰어요. 그러면 혁신이 왜 만듭니까? 그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앞뒤가. 그러니까 혁신이 만들자고 했던 사람들이 부결시켜놓고 이제는 뭐를 위한 혁신이를 하자는 거예요. 적당히들 합시다. 정치를 모르면 나한테 와. 내가 좀 가르쳐줄게. 정치란 기본이 국회의원 초선, 재선, 3선, 4선 하면서 자기들끼리 밥 먹는 게 아니고 민심이라고요. 그 민심의 밑바닥에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나니까 설명해 줄 테니까 오세요. 그냥 무식한 소리 말고. 그리고 이제 이쯤 되면 대통령실이 목표로 하는 게 이재명이 아니라 민주당 그 자체라는 걸 좀 눈치챌 때도 안 됐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타겟 딱 궁극적으로 타겟으로 보고 있는 게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이라면 이재명만 계속 때렸겠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재명이 그 발 딛고 서 있는 그 바닥을 없애버리겠다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다는 게 안 느껴져요? 지금 이번에 뭐 윤관석, 이성만 이 두 사람이 체포 동의안 부결됐으니까는 검찰이 이제 포기 안 되겠구나 하고 접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에서 체포 동의안에 동의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로 추정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군지 진짜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송영길 대표의 싱크탱크를 하나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또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국회의원들이 컨설팅팀 받은 국회의원들을 싹 다 조사하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그럼 그 다음 타겟은 누가 되겠냐고요. 이거는 이재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치 탄압 독재 정권이라는 건 누구나 알잖아. 그러면 뭔가가 터졌을 때 의심부터 하고 봐야지. 우리 당 국회의원이 또 이런 문제가 걸렸네. 너 탈당, 너 체포. 이 관점으로 가면 한 명도 안 남아요. 그 시작점에서 실패를 한 거죠.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서 실패를 하니까 뭐 민주당의 방탄국회 이런 개소리 하지만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이 윤석열이 정치를 엄청 잘한다고 하는 시기가 아니고 검사 독재 정권이야. 그럼 의심부터 하고 보란 말이야. 근데 그 빌미를 가져와서 이재명 물러나라고 쓰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거라는 거고요. 내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총선 때까지 최소 5건은 터진다. 검찰발 캐비넷 사건. 이번에 울산의 이상은 의원 있죠. 다음 타겟이 이분이 뭐냐면요. 행안위원장이 유력해요. 정청래 의원이 하려고 했던 그 행안위원장의 가장 유력한 인물 중에 하나가 이상은 의원이에요. 네. 근데 경찰을 다루는 상임이잖아요. 행안위원회가. 네. 그 이상은 의원을 지금 검찰이 지방선거 때 돈 받았다. 이상원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매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상원 의원이 본인이 내가 이야기했을 때 상황들을 봤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 저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공천을 미끼로 돈 받는 거. 사실 묵은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관련돼 있는 사람들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검찰과 조선일보가 말하는 대로 이건 문제 있어. 이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내에서 대응했던 걸로 치면 다음 우총에서 이상원 의원은 행안위원장 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왜? 경찰에서 혐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문제 있는 사람은 위원장 될 수 없다. 이 논리도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쳐내면 누가 남나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사건들이 터지면 일단 검찰 독재에 의심이 간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프레임으로 한번 이야기를 던진 다음에
명백하게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때 비판에는 듣지 않아요. 근데 민주당 웃기잖아요. 코인을 한 게 문제인지 돈을 번 것이 문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김남국 의원 탈당한 건에 대해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용기가 없다 보니 왜 민심이 나빠졌다고 하니 여론조사에 나타난다고 하니 김남국을 구할 용기는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김연아 건 저런 거 명백하게 나왔잖아요. 녹취가 나왔다고. 잘 쓸게요. 녹취가 나왔어. 저게 이상은 의원 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지방선거 공천을 받아야 될 대상이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헌납한 경우인데 이상은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발로 이야기가 나오지만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먼저 검찰이 정치 보복성으로 수사하는 게 아닌지를 먼저 의심하고 보라고. 그러니까 민주당한테 요구하는 게 국민의힘처럼 저렇게 명백한 증거가 나왔음에도 실드치거나 침묵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저렇게 증거가 명백하게 나오기 전까지는 최대한 동료로서 동료의 정도는 보여달라 이거예요. 그게 정당으로서의 상식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같은 정당 동지끼리 누군가 하나 딱 지목받아서 의심만 딱 제기되면 너 의심받아서 나가. 그게 어떻게 동지입니까? 동료고. 그러니까요. 동지가 아니지. 완전히 당나라 군대인 건데 많지도 않아. 최근에 민주당 기조에서는 수박이란 소리 듣기 싫어서 입 다물고 있는 사람 많다 그러잖아요. 참. 지금 검사 독재 정권이 민주당 흔들기용으로 미끼를 던질 때마다 왕왕 무는 인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진짜 반개 같네요. 그렇지? 예, 진짜 개 같네. 예. 지금은요 윤석열하고 싸울 때예요. 예. 명백한 증거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말씀드렸잖아. 이정근은 내가 봤을 때 돈 받은 게 맞다고. 거기에 대해서 실드 친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건이 있어요. 오고돈 건은 우리가 실드를 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인정했잖아요. 박원순 시장은 인정하지 않고 돌아가셨죠. 그게 억울함 때문인지. 저쪽은 인정이라고 애써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럴 때는 우리 편이 먼저여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송갑석이네 이원욱이네 서른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과 싸우고 있습니까? 나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 진짜. 서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한다는 소리를 송갑석이 이원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소리를 난 들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것도 안 해. 왠지 혼자서 집에 소금 사재기 하고 있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악성 루머 퍼뜨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는 서른이나 송갑석이나 이원욱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저번에 제가 밝히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데요. 머리 깎고 단식 투쟁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진짜. 그렇게 싸울 용기는 없잖아. 왜? 캐비넷 속에 자기가 뭐가 들어있을까 봐? 캥기는 짓을 하지 마세요. 아니 캥기는 짓을 했더라도 일단 30건이 터지면 나는 새날에 30편부터 먼저 든다니까요. 그게 민주당을 사랑하는 일개 당원의 마음이에요. 민주당도 사랑하고 비위도 좋은 그리고 하나 더.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 대안이 있어요? 비대위원장 누구 앉히려고? 지금 이낙연도 아니라며. 누구 앉히려고? 그러면 민주당 지지층들 중에 77.77%의 사람들은 민주당한테 어이구 이재명 대타로 누가 비대위원장 왔으니까 그 민주당 엄청 지지할 거야가 되겠어요? 이재명도 못 지킨 XX라는 소리밖에 더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은 일단 이재명 중심으로 총선 가서 이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도 못 지키는데 이 사람들이 저거 지키려고 하겠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솔직히. 자, 그러니까 이재명 중심으로 지금 막가파 정권하고 싸울 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특히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진짜 나중에 어떤 결과를 받게 되는지 우리가 정말 보복해야 돼요. 진짜 이게 이 말이 적당한 건지 모르겠는데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 이게 과학적으로 뭐 더 위험하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국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그 불안감이 행동으로 드러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존재하는 불안이고 위험 아닙니까? 그러면 이 국민 감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대응할 줄 알아야지.
아직까지 뭐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섣불리 나서기 어렵다. 이건 완전 개소리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행복한 마님님 감사드리고요. 살다 보면 좋은 날님, 조국 장관님 총선 꼭 나오세요. 진춘식님, 양문석 박사님 존중합니다. 앞서가는 셀프 징계 요청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양문석 박사의 SNS에 올려드렸었죠. 아이돌 천사님, 민주당에서 당원보다 국민이 먼저면 민주당 내에서는 민주당원이 아닌 국민의힘 당원인 일반 국민이 더 먼저라는 소린가? 민주당원은 나중이고 이런. 그러니까 얼핏 맞는 말 같지만 정말 개소리죠. 성갑석을 한번 만나야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면전에서 뭐라고 한마디 해야 되겠다. 답답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끝. 한승영님, 푸나님 혁신위원장 찬성이요. 나를 죽이시오. 그럼 새날을 누가 지켜? 제가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요즘 기자회견 열심히 하고 있는 마차님을 추천합니다. 자, 2부로 가기 전에 새날맞게 PPL 잠깐만 하는데요. 일단 먼저 저기 이것부터 한번 들어봐요. 요게 지금 글렌무어라고 선크림이에요. 선크림 누구나 바르시잖아요. 지금 요즘 남자분도 바르시잖아요. 누구나 다 발라야죠. 발라야 꼼꼼하게. 됩니다. 365일 발라야 되는 게 선크림입니다. 예. 이 선크림이 새날에 입점을 했는데 이 PPL부터 하고 갈게요. 네.